자, 그 다음 이야기 부동산 이야기 좀 준비했어요. 3기 신도시 내 집 마련의 꿈은 어디로 가나 입니다. 네, 왜 한숨을 쉬시나요? 제가 그저께 네. 친구들이랑 가족 동반 모임을 했거든요. 네네네. 근데 이게 20살 때는 모이면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 그냥 게임 이야기만 했어요. 아, 그렇죠. 게임 이야기, 요즘에 무슨 캐릭을 키워야 되냐, 네. 요즘 그런 이야기 하다가 이제 30대 초반 되니까 결혼 이야기를 하다가 이제 30대 중후반이 되니까 다 집 이야기만 해요. 그렇죠. 다 집 이야기를 하는데 그 집 이야기의 배경이 됐던 집이 일산이었어요. 일산인데 지금 일산 분위기가 진짜 안 좋거든요. 근데 지금 간략하게 신도시의 히스토리를 설명해주면 우리나라가 신도시가 이제 1기, 2기, 3기로 나뉘거든요. 그렇죠. 근데 1기 신도시가 어디냐면 대표적인 분당, 분당 일산. 그 다음에 안양 평촌, 네. 그 다음에 부천 중동, 고양 일산. 거기가 이제 1기 신도시예요. 네. 근데 1기 신도시인데 1기 신도시는 그 자체는 사실 대박이 났죠. 맞아요. 그 이상 대박이 날 수 없을 정도로 대박이 났죠. 대박이 났는데 이제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이제 2기 신도시 계획이 들어갔는데 2기 신도시는 노무현 정부 때 추진이 된 거예요. 노무현 정부 때 추진이 됐는데 수도권 집값이 서울 집값이 안정이 안 되니까 공급으로 해결해 보자 하고 만들어낸 게 2기 신도시인데 2기 신도시가 들어간 게 이제 수원 광교, 그다음에 판교, 그다음에 위례 그쪽이 이제 2기 신도시 강남 쪽에 있는 거고 이제 왼쪽 서쪽으로 가면 김포 한강이랑 인천 검단 그쪽이 2기 신도시예요. 근데 이제 거기서 2기 신도시도 이제 거의 이제 조성이 끝나서 이제 대부분 입주 들어간 지 이제 한 3년 차, 4년 차 그 정도 됐어요. 네. 그 정도 됐고 이제 이번에 발표가 난 게 3기 신도시인데 3기 신도시가 난 게 이번에 이제 그 인천 계양이랑 남양주 왕숙, 하남, 과천 네. 이렇게 났는데 정말 짜증나는 게 뭐냐면 1기랑 2기 사이예요. 위치가. 그러니까 2기 신도시보다는 서울에 확실히 가까워요. 맞아요. 입지가 좋아요. 입지가 좋아요. 네. 그리고 심지어 지금 교통이랑 그런 걸 감안했을 때 지금 정부가 내놓을 수 있는 가장 좋은 매물을 내놓은 네, 거죠. 카드를 밀었죠. 그러니까 이제 1기, 2기 신도시 사람들이 완전 빡친 거죠. 네. 완전 빡쳐서 지금 이제 일산 같은 경우에 이제 완전 다 들어눕고 난리가 났는데 네. 그게 이유가 있는 게 1기, 2기 신도시인데 그 신도시가 사실 정부가 100% 조성한 게 아니에요. 네. 신도시가 조성할 때는 분양받는 사람들이 집값을 내고 들어가잖아요. 네. 근데 그 집값에는 그 아파트 건축비만 들어가 있는 게 아니고 주변 교통, 주거, 그다음에 그 교육, 그다음에 뭐 무슨 근린시설 그런 거 조성비도 다 거기 원가로 포함되어 있는 거란 말이에요. 맞아요. 근데 지금 2기 신도시 한 번도 살아본 계획 한 번도 안 해보셨죠? 그렇죠. 서울 오는 게 헬이에요. 네. 서울 못 와요. 왜냐하면 계획됐던 지하철 노선, 그 다음에 국철, GTX니 뭐니 이런 것들이 계획대로 된 게 하나도 없거든요. 하나도 없어요. 거기서는 아까 말한 광역버스 타고 다녀야 되는 거예요. 광역버스 타고 다니는데 광역버스 줄이 진짜 말도 안 돼요. 막 거의 500명씩 서 있어요. 정류장마다. 그런 상황에서 교통 문제도 해결이 안 됐는데 3기 신도시가 들어오면서 집값도 안 올라.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민심이 폭발 직전인 거죠. 그래서 참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 강남 집값 올렸다고 욕을 많이 하지만 만약에 강남 집값 확 잡잖아요. 그 욕 똑같이 먹어요. 부동산은 뭐. 뭐 강남 사람들 다 들어 누울 걸요, 진짜. 그러면.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 부분이 결국은 집 없는 사람들한테는 지금 이제 이 3기 신도시 공급이 굉장히 파괴력이 있기는 있어요. 그렇죠. 집값을 확 잡습니다. 굉장히 매력 있는 곳에 새 아파트 단지가 올라간다는 거기 때문에 부동산의 상승 분위기에 찬물을 제대로 공급으로 찬물을 끼얹은 적이 별로 없거든요, 사실은. 지금 딱 3번밖에 없었어요. 네. 그 크게 공급을 네. 잡은 게 1기, 2기, 3기 신도시 그건 거예요. 근데 2기 신도시는 사실은 공급으로 집값을 못 잡았어요. 근데 3기 신도시가 물량이 1기, 2기보다 아마 그 세대 수는 많지는 않을 거예요. 좋은 위치인데 근데 여기가 진짜 제대로 된 위치가 대박이에요, 위치가. 제대로 된 공급으로 가격을 잡는. 그래서 지금 얘기한 대로 지금 1기 신도시들은 이 3기 신도시 때문에 거래가 안 이루어진다. 2기 신도시도 마찬가지고 거래가 3기 신도시 때문에 안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사실 집이 없는 사람들은
집값이 잡힌다라는 신호 때문에 그리고 3기 신도시에 내가 청약을 넣을 수 있다라는 거 청약이 진짜 커요. 네. 예. 청약을 넣을 수 있다라는 거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집이 없는 사람들은 굉장히 좋은 신호인데 일산이나 이제 뭐 미래 뭐 이런 데 있는 집을 가진 사람들은 이제 우리 집값 내 집값이 이제 안 오르는구나 이것 때문에 불만이 굉장히 커지는 상황인 거죠. 뭐 사실 저도 본 것 중에서 불만이 클 수밖에 없었던 거는 그때 신도시를 조성을 할 때 뭐 교통 뭐 이거 하겠다 뭐 하겠다 하면서 돈을 추가로 더 받은 거잖아요. 근데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에 불만이 많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불만이 3기가 만들어졌으니까 1, 2기 원래 새 거가 나오면은 좀 찬밥 되니까 신상 나왔으니까 그런 것도 있겠지만 그래도 근거는 이씨 화를 내야 되잖아요. 네. 근데 그 근거가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교통이라든지 뭐 그 시설 만들어준다더니 그렇게 돈은 받아가 놓고 하나도 맞는 거 없지 않냐. 그거라도 만들어 놓든가 뭐 이렇게 화를 낼 수가 있는 상황이잖아요, 지금. 그렇죠. 그렇게 화를 내고 있는 거고 실제로. 근데 가만 보면 분당이랑 판교 위례 쪽 사람들은 화가 덜 나요. 이미 그쪽은 상당히 조성이 많이 잘 돼 올랐어요. 있고 많이 올랐어요. 네, 강남 쪽이라 강남하고 붙어 있어서 제일 짜증나는 사람이 일산 사는 사람들. 맞아요. 일산이 제일 짜증나고 그 다음에 인천 쪽, 그다음에 검단 그쪽 있는 사람들은 호재가 없어요. 네, 호재가 없는데 근데 그 호재가 결국 부동산에서의 호재는 뭐냐 하면 일단 첫 번째 지리적 위치예요. 강남이랑 얼마나 가깝냐. 맞아요. 그 다음에 학군이 얼마나 받쳐주냐. 그거 두 개가 거의 전부거든요. 그 전부인데 그게 GTX나 지하철이라도 들어와서 강남이라도 빨리 갈 수 있게 만들어주면 네. 좀 덜 화가 날 텐데 근데 그런 것들이 해결이 안 되니까 지금 일산에서는 분위기가 매우 흉흉하다고 하더라고요. 요즘에. 그 아마도 근데 문재인 정부는 어떻게 해서든 집값을 잡겠다라는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확고한 의지. 이것만큼은 절대 양보할 수 없다. 그래서 우리가 저번에 다뤘던 뭐 리디노미네이션 문재인 정부 때는 하지 않을 거다라고 뭐 예측한 것도 부동산이 오를 확률이 있기 때문에 굳이 이 정부에서 부동산 오를 확률이 있는 리디노미네이션을 할 이유가 없다. 이렇게 이제 예측을 한 것처럼 지금 이 3기 신도시 같은 경우도 그런 불만이 있을 수밖에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값을 잡겠다. 그러니까 이게 지방이 더 곡소리가 나거든요. 네. 네. 그 사실 내 집 마련이라고 하는 거는 집값이 싸져야 내 집 마련할 가능성이 좀 더 그렇죠. 높아지는 거 아닌가 저는 생각이 드는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또 이거에 대해서 말이 많은 게 이제는 이제 집이라는 게 예전에는 사면 무조건 이익이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는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좀 불확실성을 이제 느끼기 시작하는 때가 아닌가 싶어요, 요즘은. 이게 1가구 1주택인 사람들은 민심이 사실 흉흉할 것도 별로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되게 놀부심보예요. 우리 집은 오르고 딴 데는 떨어지고 그래서 우리가 좋은 값에 팔아서 딴 데 들어 내가 이사 가면 여기는 오르고 딴 데는 떨어지고 이러기를 원하는데 다 같이 올라가고 다 같이 떨어져요. 강남 일부를 제외하고는. 네. 그래서 이게 가격이 떨어져도 내가 이걸 팔고 딴 데 가도 또 떨어져 있기 때문에 만약 비슷한 평형대를 내가 사는데 부족함이 없는 비슷한 지역으로 갔을 때 집값이 비슷하면 떨어져도 같고 올라도 같아요. 오르면 재산세만 더 내겠죠. 내려가도 사실 크게 상관이 없는데 근데 기분이 나빠요. 오르면 기분이 좋아. 근데 기분도 나쁘고 실질적으로 돈이 까이는 거니까 얼마나 짜증이 나겠어요. 근데 이게 까여봐야 내가 이 집 하나고 내가 살고 있으면 까일 것도 사실 없거든요. 그러니까 빚 내서 만약에 사서 이거를 빚을 너무 많이 내서 이렇게 되면은 얘기가 조금 달라질 수 있는데 어쨌든 내 집 하나면 사실은 크게 영향을 받지는 않아요. 오르든 내리든 내가 이걸 팔고 다른 비슷한 평형대로 갔을 때 거기도 떨어져 있으면 내가 그걸로 이사를 가면 되는 건데 우리만 떨어지면 사실은 문제죠. 우리만 떨어진 문제인데 지금 전체적으로 다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근데 뭐 일산은 이제 분당하고 많이 비교를 하거든요. 근데 분당하고 격차가 많이 벌어진 지 너무 오래됐고 너무 오래됐죠. 그럼요. 네. 그거를 비교할 수는 없을 거고요. 그때 일산으로 할까 분당으로 처음에는 일산이 더 비쌌어요. 처음에 두 개 같이 올라갔을 때는 일산이 더 그 가격이 더 쳐졌는데 역시 강남
이었죠. 강남 가까운 게 장땡이고요. 맞습니다. 근데 그때 30대 중반들이 모여서 하는 이야기가 집 이야기 다음에 교육 이야기예요. 그래서 너 애기들 학교 어디 보낼 건데 그런 이야기를 거기다 여왕신부님 친구들이면 다 그때 다 똑똑한 의사들, 사람들. 다 의사들이죠. 아, 그렇죠. 의사들인데 저보다 돈 훨씬 많이 받는 네. 의사들인데 근데 정말 처음에 느낀 건 뭐냐면 제 그때 말한 친구들 중에 부부 의사가 있었어요. 네. 부부 의사가 있는데 거기는 이제 계룡이거든요. 개천에도 용단 부부 의사인데 부부 의사가 돈을 벌매도 불구하고 서울 이내의 집은 못 사요 이제. 집이 아무것도 없어. 30대 중후반 정도에 지금 월 거의 둘이 합치면 2천만 원 이상을 버는 직장인임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서울에는 대출 이만큼 껴도 못 들어와요. 자기 가고 싶은 데는. 가고 싶은 데가 비싼 데니까 그렇지. 아 그렇죠. 가고 싶은 데 많아요. 아니 근데 왜 못 가? 아니, 근데 엄청 많아 서울에. 근데 가고 싶은 이유가 첫 번째가 교육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강남이겠죠. 네, 강남의 교육과 때문에 가는 건데 지금은 이제 의사 둘 있는 부부임에도 불구하고 강남을 못 가요. 강남은 어렵죠. 벌어서. 네, 벌어서는 못 가요. 그냥 벌어서는 못 가는 시대예요. 부모가 좀 대줘야 돼. 근데 그 둘은 그나마 우리 세대에서 제일 열심히 산 사람이잖아요. 네. 제일 처절하게 열심히 산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거기도 못 가는 세상이면 이게 무슨 세상이냐. 왜 의사가 꼭 강남으로 갈 수 있어야만 한다고 아니요. 생각하시죠? 아니 근데 그게 객관적으로 가장 공부를 열심히 했고 잘했고 그 다음에 한 번도 쉬지 않고 일한 사람들이에요. 둘 다. 저도 사실은 여왕신부님 말에 동의하는 게 자본주의에서 노동자도 계층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가장 상위에 있는 노동자가 가장 부자 동네에 살 수 없으면 안 된다고 봐요. 그건 네, 잘못된 그게 정말 그건 잘못된 세상이라고 봅니다. 저는 자본주의 사회잖아요. 네. 자본가가 강남에 살아야죠. 노동자가 무슨 강남에 살려고 합니까? 그 말도 일리가 있는데요. 자본이 자본주의인데 왜 노동자가 감히 자본가 근처에 올라 그러죠? 저 그래서 안암동 살아요. 저 보문역에 삽니다. 이 보문역. 말도 일리가 있네. 저희 집 트리플 역세권이에요. 세 역이 다 먼 트리플 역세권. 세 역이 한 가운데 있어요. 집값 싸요. 네, 어디를 가도 마을 버스를 타야 돼요. 찾아가는데 힘들더라고요. 가봤는데. 이거 진짜 이 말도 일리가 있네요. 왜 노동자 주제에 강남에 살려 그러죠? 제가 주제가 넘었네. 주제 넘어서 저도 자본가가 돼보려고 회사를 만들어가지고 아둥바둥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네요. 둘 다 일리가 있습니다. 근데 카스맨님 말이 더 일리가 있는 것 같아요. 자본주의의 자본가가 강남에 사는 거고 노동자는 강남 옆에 살아야죠. 그렇죠. 예. 그러면 자본은 어떻게 형성하나요? 자본이요? 개원을 하셔야 되나? 모르겠네요. 개원해도 개원해도 노동자예요. 힘들어요. 개원해도 힘들어요. 이거 어떻게 해? 그럼 답이 없네 이 세상은. 답이 없네요. 혁명만이 살 길이다. 무슨 혁명을 할까요? 모르겠어. 죽창을 일단 들어. 의사니까 메스를. 자 이제 3기 신도시 때문에 뭐 일산 쪽에 뭐 이런 것들이 부동산이 전체적으로 지금 사면 안 된다 라는 분위기죠. 지금 집 사면 안 된다. 지금 아파트 사면 안 된다. 이런 상황이거든요. 분위기는. 이것 때문에 저는 그런 생각을 좀 한 적이 있어요. 지금 서울에 재건축이나 그런 것들이 굉장히 규제가 많잖아요. 네. 저는 강남에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살고 싶어 하는데 좀 높게 그냥 한 50층짜리 그런 아파트들로 재건축을 하는 건 어떨까? 박원순 시장이 피를 흘리면서 네. 서있대잖아요, 자기가. 그러니까 제가 생각했을 때는 사실 제일 싫어. 제일 싫어 그냥. 만약에 그렇게 돼가지고 초등학교 강남 초등학교는 들어가면은 한 반에 60명씩 들어가고 그러잖아요. 그래요? 그러면 제 생각에는 자연스럽게 나와요 사람들이. 부자들이 왜 거기 있습니까? 돈 많은 사람들 자본가는 그런데 안 들어간다. 그렇죠. 안 섞이죠. 섞이기 싫죠. 맞아. 그러고 보니까 자본가는 요즘에 강남에 안 있어요. 네. 자본가가 되고 싶어하는 노동자들이 강남에 모여 있어요. 아들한테 자본을 주려고. 진짜 원래 부자들이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성북동이나 뭐 평창동 이런 데 있거든요. 강남에 있는 사람들을 되게 하대합니다. 제가 아는 원래 대대손손 부자들 있잖아요. 이런 집안들은 야, 저 천한 것들 이제 좀 졸부들 강남에 살아 저 아파트에 막 그런 사람들은 이제 그 드라마 보면 단독주택 이렇게 큰 거에
이렇게 딱 하면은 아줌마 이렇게 하면 이제 뭐 갖다 주고 네 이렇게 갖다 주고 이런 집에 사는 사람들 있잖아요. 대대손손 부자는 없고 네. 1910년쯤 만들어진 아, 부자들이 그렇죠. 있는 뭐 거죠. 그런 평창동이나 100년 정도 성북동 된 그 전화 부자들. 받으면 네. 전화 네. 받으면 이래요. 네, 평창동입니다. 이래. 뭐 이런 부자들 있잖아요. 왜냐면 집이 여러 개니까. 아, 이거 평창동에 부자라는 이런 게 있어서 그 평창동 이런 데는 지하철역 들어선다 그러면 다 반대하잖아요. 동네 시끄러진다고. 교통 좋아진다 그래 다 반대해요. 동네 시끄러지는 싫다고. 그러니까 예전에 성북동 비둘기시가 잘 사는 동네 비둘기였다니까요. 배부른 비둘기 이야기, 배부른 비둘기 이야기. 성북동이 가난한 사람과 부자하고 섞여 있어요. 아 그죠. 네. 저희 사는 동네 바로 이쪽 동네잖아요. 네. 그래서 굉장히 부자 동네가 있고 굉장히 판자촌 모여 있는 네, 동네가 가난한 있어요. 동네가 있어요. 예. 아무튼 뭐 이 집값은 지금 어쨌든 아파트 값은 잡히고 있는데 이게 실제 이 온도가 지금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불만이 막 있고 집을 사야 되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이제 그래도 비싸다. 아 비싸요. 더 내려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온도 차가 극명하게 갈려요. 그러니까 지금의 내 집이 없는 사람들은 더 떨어져야 된다. 더 떨어져야 된다 생각을 하고 집 가진 사람 빚내서 집 산 사람들은 더 떨어지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집 사는 사람들도 더 떨어져야 된다가 아니라 내가 살 때까지만 떨어지고 그렇죠. 다시 네, 그래요. 반등해야 된다라고 맞아요. 생각을 하는 이게 거죠. 똑같아요. 그러니까 네. 집 가진 사람들도 내 집만 오르면 좋겠어요. 내 집만 오르고 딴 데는 떨어져야 이걸 팔아서 이걸 사서 나는 또 현금을 남기고.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아파트 값도 주식이랑 똑같거든요. 올라봐야 팔아서 현금화를 해야 이게 남는 거지. 아파트가 내가 뭐 몇 억에 샀는데 몇 억이 됐다고 해봐야 내가 그냥 1가구 1주택이면 아무 의미 없어요. 그냥 기분만 좋지 그걸 팔아서 좀 싼 데로 이사를 가고 나머지를 현금화를 시켜야 그때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기분은 좋잖아요. 그러니까 그래도 기분만 좋지 의미는 별로 없어요. 기모치가 얼마나 중요한데. 자, 부동산 이야기 짧게 한번 해봤습니다.